이 연어 술파티 의혹, 이 위증 의혹을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주에 이제 1심 재판부가 이 위증 의혹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연어 술파티 증언 관련해서 위증 혐의가 이제 유죄가 된 건데요. 지금 뭐 대북 송금 사건, 이 쌍방울 송금 사건을 관련해서 민주당도 계속 뭐 공소 취소 특검을 추진해온 것도 있고 좀 여러 쟁점들이 같이 묶여있는 사안이라 이게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어떤 파장이 일지 주목이 되는데 우선 이 판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이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좀 판결은 납득이 가시는지 김준영 최고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아주 좀 신랄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네. 민주당은요 거짓말이 상습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광우병 시위부터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사드로 인해서 무슨 뭐 사람들이 전자파에 튀겨 죽는다는 등 네. 뭐 온갖 얘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천안함 미스테리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인신공양설 예.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어디까지 왔냐면 판결에 대해서까지 이 대놓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들의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기 위한 그런 압력, 협박 이런 것들은 서슴지 않고 있어요. 예. 그걸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국회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공소취소 청문회라는 거 있었는데 그 청문회 하는데 청문회 증인들을 모두 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증인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아니 거기서 한동훈 지금 의원이죠. 한동훈 의원이 나 불러달라. 나 당시에 법무장관이었으니까 나를 불러서 나를 증언하게 해달라. 왜 안 부릅니까? 설주한 변호사, 자기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은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만 다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면서 그것도 청문회도 아니야. 거의 그냥 윽박 지르는 거잖아요. 예. 불러다가 그 김성태 회장이나 방영철 부회장에 대해서 그 민주당 의원들 법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그걸 어떻게 청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청에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압박과 협박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바꿔놓겠다고 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공소취소 하겠다라면서. 네. 연어술 파티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까? 거의 뭐 한 3년 가까이 됐을 거요. 예. 근데 결국은 나온 게 뭐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법원에서 배심원단까지 예. 불러다가 사상 최장으로 열흘 넘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 가운데서도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 사람의 증언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 결론을 내렸어요. 도대체 나라를 얼마나 더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을 건지 저는 이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왜 안 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사실 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간단하게 먼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2023년 5월 17일에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이전 부지사와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이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당시 당대표였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제 회유했다는 내용인데 이 자체가 지금 거짓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건지 일단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배심원단이 이제 그렇게 보고 배심원단의 의견을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예. 판사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4대3으로 굉장히 논쟁적인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명은 이게 사실이다라고 보고 4명은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봐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 이화영이 이제 유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왜 유죄를 받았는지 그 이제 쟁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말이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이화영. 그러니까 그 판사도 얘기했는데 진술의 신뢰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네. 최초에 지금 5월 17일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처음에는 이게 날짜가 2023년 6월 18일 혹은 6월 30일 네. 이랬다가 이게 5월 17일로 이게 특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5월 17일 이게 악우가 안 맞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왜냐하면은 본인은 처음에 이화영은 내가 이거 기억을 잘 못한다. 언젠지 뭐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5월 17일로 얘기를 하면서
당초가 검찰이 원하는 자백을 받았으니 네. 이제 다 됐다라고 하면서 파티를 열었다라고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그 자백은 5월 17일 이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자체가 축하 술 파티라는 이 가정이 이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또 이제 나중에 말을 바꾸긴 했지만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술을 마셨다 안 마셨다가 있는데 이화영이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술을 마시지 않고 잔을 입에만 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재소자 중에 한 명이 증인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국정조사였나 그때 나왔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화영이 2023년 5월쯤 밤늦게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구치소에 들어와 검찰에서 술과 회를 먹었다. 검사가 페트병에 든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줬다고 말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뭐 그 먹었다는 거 안 먹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본인은 안 먹었다고 또 주장은 뒤에는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일관성이라는 게 이제 깨지게 된 거고 이화영이 얘기했던 게 하나가 네. 거짓말 탐지기를 여기서 돌렸거든요. 예. 근데 이화영이 거짓이 아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건데 검찰에서 반박하기는 예. 2년 동안 이렇게 하면은 셀프 가스라이팅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나온다 원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네, 처음에 했을 때는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는데 2년 동안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면 이제 안 나온다라고 해서 이것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거짓말 탐지기가 이제 유리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뭐 이런 예. 정황이에요. 그래서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실체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쪽에서 그 쌍방울 쪽 직원이 소주랑 회를 산 연어회를 산 기록은 있어요 또. 아, 예. 예, 기록은 있는데 그게 실제 반입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였거든요. 연어 술 파티가 조작 기소인데 그러니까 이 조작이라는 게 결국은 원래 이화영을 협박해가지고 회유해가지고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소가 이뤄지는 이런 거라서 이거가 좀 핵심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좀 깨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잖아요. 네. 자기의 인생도 왔다 갔다 하고 이거에 따라서 나라가 뒤집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 정치 인생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 그런 진술을 내가 거짓으로 회 사준다고 검찰이 연어 덮밥 사준다고 그리고 소주 한 잔 준다고 그걸로 진술을 바꿉니까? 그 허위 진술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화영과 이재명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니 거짓말을 내가 검사가 야 너 회덮밥 사줄게 그리고 소주 한 잔 줄 테니까 진술 불어 그렇게 해서 그 진술을 분다는 게 그 허위 진술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예. 허위 진술 세미나도 있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입을 맞추기 위해서 검사들이 와서 너 이렇게 진술해 라면서 세미나를 해줬다는 거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본인이 이재명 그 도지사한테 내가 보고했다. 방북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입장을 바꿔놓고서 이게 많이 공격을 받으니까 아니 사실은 그게 내가 검사들이 말이야 그 진술 세미나도 허위 진술 세미나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거 연어 술 파티도 열어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바꿨다라는 식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자체에 신빙성을 전혀 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서 이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서 이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온 국민을 호도한 거 아닙니까? 예. 뭐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고함고함 치면서 이렇게 말이야 검사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 당신들이 검사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예. 그럼 저는 이제 당신들이 의원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엉터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좀 이렇게 계속 제가 뭐 취재를 한 건 아니지만 언론 보도 나온 거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북 송금을 한 거는 이미 확인이 됐고 예.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800만 달러 중에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중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대가다라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 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800만 달러가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이제 없는 상황이 왜냐면은 쌍방울 직원들이 책갈피에 껴가지고 중국으로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현금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재판 그때 과정을 보면은 이화영이 흔들린 건 확실해요.
이화영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변호인들이 예. 이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검찰도 그렇게 설득을 했고, 사실상 박상용이 나 뭐냐면은 네가 주범이 되면은 너는 형량을 더 많이 받고,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고 너는 그냥 종범이 되면은 너는 형량을 덜 받을 거다. 근데 검찰이 원래 그런 거 맨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작이라고 볼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고, 예. 그런 식의 회유가 있었던 거는 뭐 사실이고, 이화영이 흔들렸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들이 먼저 하다가 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들이. 예. 근데 뭐 설주환도 이제 바뀐 다음에 가보니까 얘가 이화영이 이미 작심했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설득한 적이 없다. 이화영 자체가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저기가 우리 김현지 실장님이 의심하고 설주환을, 그래서 설주환은 억울해 죽겠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화영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당시에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이화영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거를 이재명을 이제 끌어들인 거는 맞고, 그러니까 뭐 실제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거를 팔면서 검찰의 딜에 응한 거고.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들이 너 이러면 너도 죽고 나도 다 죽는다. 근데 그 와이프가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막 와가지고 막 이화영한테 호통 지르고 막 그랬죠. 그 이후에 다시 이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다시 번복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인정은 안 돼서 예. 이화영은 이걸과 관련해서는 이미 유죄를 받았고, 이게 회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거를 가지고 하다가 지금 이게 다시 된 거잖아요. 요 예. 부분만 지금 다시 재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 이제 연어술 파티도 연어술 파티인데 네. 그 외에 두 가지가, 하나는 공소 기각이 되고 하나는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의 함의는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을 받으면은 정말로 무리한 수사면은 이거는 공소 기각이 나올 수가 있다. 아. 이거를 지금 꼭 이거를 털어내야 되는 것인가에 예. 대해서 굉장히 무리수다라는 생각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거 얹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전 부지사의 두 가지 남은 혐의가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건데 예. 그 판결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죄가 아니라는 그 뭐랄까 심증, 그 심증을 완전히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네. 그거니까 그걸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대북 지원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는 또 공소 기각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공소기각은 반대로 예. 저 배심원들은 다 유죄라고 봤는데 그 법원에서는 공소 기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게 그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시작도 되기 전에 거기다 끼워 넣어서 이게 유죄인 것처럼 심증을 굳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죄 자체가 무효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거는 절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그 형사 소송법의 절차를 예를 들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든가 예. 이 사람이 범인이야. 근데 너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체포 자체가 무효다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뭐 민주당에서는 하나는 무죄가 나왔고 그다음에 하나는 공소기각이 나왔으니까 뭐 얼마나 검찰이 무리를 한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위선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무슨 뜻이냐면 예. 검사가 그러면 이 사람이 피의자고 이 사람이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한테 야, 너 진술을 확실하게 얘기해. 너 진실을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너 진실을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까? 보면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배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배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야, 너 배우 빨리 안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너 배우 불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그동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재벌 기업들 누구 사장들 불러와서 조사를 할 때 예. 검찰이 야, 왜 회장이 잘못한 건데 니네는 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바지 사장만 구속시키느냐. 얼마나 우리가 두드려 팼습니까 언론이. 예. 그럼 검사가 어떤 사장 불러다가 회장이 당신 지시한 거 아닙니까? 진실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 회장과 상관없이 당신 뭐 그 회장과는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 회장과 상관이 있는 거죠? 진실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게 협박입니까? 이런 걸 협박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검사들이 그때 피의자 불러놓고 한 그
추궁한 행위는 지금 청문회에서 본인들이 증인들 불러놓고 추궁한 것보다 훨씬 강도가 약해요. 이 사람들은 증인들에 대해서 무슨 이 사람들이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불러다 놓고 마구 속된 말로 조지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인권을 유린하면서 조져도 되나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근데 검사들이 했다는 거 보면 나중에 전화 통화 같은 거 공개되는 거 보면 네. 절절절 매면서 얘기하잖아요. 돌려서 얘기하고.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뭐 그렇게 하면 본인한테 많은 불이익이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훨씬 강도가 약해요. 근데 그게 무슨 압박이고 압력이고 회유라는 겁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뭐 검찰청에 조사 갈 때 혹은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놀러 갑니까? 그 추궁당하러 가는 거지. 예. 참 이런 대목에서 또 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였던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 지금 대검이 징계를 청구를 한 상태인데 물론 이 징계 청구 사유에는 술파티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시 이제 대검이 조사실에서 이제 술이 반입된 것을 인정을 하면서 또 그 부분을 언급하긴 했는데 이 박상현 검사 징계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이번 판결. 이거는 지금 소송 갔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송으로 풀어야죠. 그렇죠.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소송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박상용 검사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도 뭐 쓰고 그런 다음에 네. 이게 이제 징계에 들어간 건데 이 부분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연어 술 파티는 또 빠졌으니까 이게 이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연어 술 파티에 대해서 제대로 확신이 있었다라면은 같이 징계 사유에 넣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도 대검에서도 처음에 이걸로 징계를 하면은 뒤집힐 수도 있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뒤집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니까 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박상용을 이제 한 거가 아까 전에 예를 들면 변호인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뭐 가이드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적절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 여부가 유지될지 어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소송 가가지고 이제 무효를 받을지는 봐야 되고 어쨌든 조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가장 조작 기소의 확실한 증거였는데 이게 좀 애매해졌어요. 되게 민주당은 근데 할 거예요. 어쨌든 예, 국정조사는 할 때고 왜냐면은 그리고 이거 말고도 문제가 있는 발언들이 이제 그 국정조사에서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매조지 짓는 측면에서 할 텐데 근데 이제 공소 취소 권한을 이 특검에 줄 것이냐는 조금 저는 하기 어렵다. 뭐 지금 뭐 이거 없었어도 유죄 안 나왔어도 어렵다고 봤지만은 이제는 좀 많이 어려워졌다. 공소 취소 권한은 주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게 조작 기소라고 특검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 검사나 이런 사람이 이제 소송을 그러니까 당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가거나 뭐 징계를 받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반대 무효 소송이나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소송 가면은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그러면 공소 취소했다가 다시 공소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특검은 치안부잖아요. 3개월 정도 있는데 그 안에 진실이 다 드러날지 여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할 거는 하고 좀 뭐 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특검을 하되 끝까지 보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는 거 그 검사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밟는 게 맞지. 그러면 검찰에서 스스로 하든 그렇게 되는 게 맞지. 특검에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공소 취소 그 권한은 빼고 조작 기소 특검 자체로는 계속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실까요? 민주당을 물러보지 마십시오. 마침 오늘도 정청래 대표가 이 판결 두고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다.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강하게 이 유감 표명을 했는데 좀 민주당 김종철과 보시기에도 조작 기소 특검은 계속 강행할 것으로 보시는지.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가겠죠. 뭐. 원래 뭐 무슨 그게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라는 원래 목적이 있으니까 뭐 거기다가 온갖 그럴듯한 명분, 변명 이런 거 뒤집어 씌워서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만나서 보면 이제 그 민주당 쪽의 패널들이 그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서 발을 계속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 비해서는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런 거 보면 좀 아마 당내에서 무슨 지시가 내려왔나 뭐 아니면 그 당내 분위기가 있나 뭐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소취소 특검은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공소 취소로 안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느낌도 있어요. 민주당 지금 차기 당권을 두고 매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뭐 김인석 총리랑 정청래 대표가 며칠 전에 만나서 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이에서 좀 직접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걸 두고 뭐 당무 개입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먼저 평론가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유럽 순방을 다녀와서 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이 순방에 대해서 브리핑을 남기면서 그때 원수로 생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 좀 강하게 했는데 먼저 김종현 최고께 이 멘트 좀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대통령의 심리가 어떻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심기가 대단히 불편하죠. 뭐 예. 이대로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게 제가 보기엔 그 대통령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통령은 그 전체적으로 이게 공소 취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판 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지도 않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약간 유화 제스처로 이걸 극복하려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 당내 우리 정부 내 그 국민의힘 예. 보수 진영 인사들도 좀 집어넣고 뭐 그다음에 그 대야 관계에 있어서도 네.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쓰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저분은 굉장히 이게 통합적이고 그 뭐랄까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의 공소 취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 근데 보니까 민주당은 그 반대로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더 강성으로 내란 정당 해산하고 그다음에 그 덤비는 놈들 전부 다 박살내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대통령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예. 저렇게 가면 부작용 더 생기는데 그러니까 뭐 원수를 대하지 말라 우리는 그릇이어야 되지 창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이념적으로 가지 맙시다. 다 통합해서 갑시다.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정청래 대표나 이른바 문조털레유 뭐 이런 쪽에서는 그게 예. 무슨 소리야. 우리가 더 선명한 그 가치를 보여줘야지 우리한테 지지도 돌아오고 당신 다음에 우리가 그 차기도 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쪽에서 이제 뭐 당대표 경선을 놓고 뭐 예.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앞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되든. 예. 김민석이나 송영길 씨를 당대표로 만들어내든 아니면 정청래 씨가 다시 당대표가 되든 간에 뭐 두 번째 경우라면 더 심각해지겠지만 예. 첫 번째 경우여서 자기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친문계들이 친청계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뭐 대통령도 봄날은 거의 이제 저물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특히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뭐 당내 이런 싸움을 두고 질문이 나오니까 대통령이 진짜 죽일 듯이 싸우다가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한 표현들을 쓰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심리일까요? 아니 뭐 너무 격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죠. 근데 그 격화되는 걸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대통령도 보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 상황이 항상 그래왔고 이게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력과 세력의 문제기도 하고 네. 있던 세계관의 민주당 내부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피할 수 없고 당무 개입 얘기 좀만 드리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당무 개입이라는 게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 용어면은 당무 개입해서 방무 개입을 할 수 있다. 뭐가 당무 개입이다 딱딱딱 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되게 해석 자체가 좀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민주당의 이제 당규나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은 이제 당직을 맡지 않는다. 네. 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뭐 합리적인 뭐 의사소통, 뭐 의견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처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예. 국정원 특활비를 유용해서 친박계 후보들의 여론조사를 한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징역 2년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 국정농단과 별개로 더해서 2년을 받은 건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국정원 특활비를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특활비를 유용해서 그런 거지. 이거를 이제 통칭해서 당무 개입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의 당무 개입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게 저는 당무 개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낸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당은 예를 들면 국민행과 민생과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지도자상에 대해서 본인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무 개입이 되려면은 야 정청래 너 나오지 마. 근데 윤석열 스타일로 좀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당무 개입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예. 이거는 좀 전통적인 의미에서 당무 개입이라고 보지는 않고 만약에 선을 넘으면은 이제 당무 개입이 될 텐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무 개입이라 보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은 뭐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 예, 예, 예. 저희도 한번 이 감별사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지금 채팅창에 띄워놓긴 했는데 이 대통령이 정말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걸 두고도 지금 뭐 언론에서도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에 현재 대통령의 모습이 윤석열의 당무 개입을 닮아간다 뭐 이렇게 강하게 사설 제목도 달았더라고요. 좀 이 부분도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저렇게 보는 분도 있고 예. 김종혁 최고 같은 시각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의견이 100%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의견도 못 내냐? 왜냐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완벽하게 대통령이 중립적일 수가 있나요? 그리고 당정일치를 얘기하고 당정관 협의를 얘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이 본인이 좀 더 원하는 지도자상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 지도자상을 당대표 상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다 무조건 당무 개입으로 막는 게 맞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형용 모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도 직접 이렇게 개입하는 게 아니라 구두로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치를 위해서 오히려 좀 예. 권장해야 된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당무 개입이라는 건 원래 정치적인 용어잖아요. 예. 아니 법률적 용어에 대해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도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정치적 용어니까 그건 사실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리면 귀걸이식에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용어들 자체를 자꾸 쓰는 것들이 별로 이렇게 그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김진일 평론가 얘기대로 아니 사람이 자기 의견을 어떻게 안 밝혀요. 그리고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아. 대통령이 모든 거로부터 완전히 중립적이고 뭐 초월적이고 그렇지 않거든요. 뭐 그렇게 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하는 그 사유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막 정략적으로 아무런 그런 뭐랄까 어떤 사안들을 갖다가 밀어붙이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최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2기 내각이 꾸려졌는데 이를 두고도 좀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민정수석 자리죠. 이 동부지검장 출신이 한찬식 김현장 변호사가 여기에 임명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봉욱 수석에 이어서 또 검찰 출신이 왔다. 뭐 조국혁신당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좀 반발을 했는데 이 인사는 좀 어떤 좀 속내가 깔렸을까? 어떤 대통령의 좀 의도가 깔렸을까?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찬식 예. 이 수석이 몇 달 전에 한번 언론에 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한 뭐 두세 달 전에 하마평처럼 이렇게 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썰이 이미 많이 돌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권이나 이런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진짜 한찬식을 할 건가? 왜냐면 최병렬 예. 한나라당 대표 사위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21기 연수원 21기 윤석열이 23기니까 이제 두 개수 선배기는 한데 나이는 8살 뭐 더 젊다고 하고 네. 근데 뭐 동부지검장 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해가지고 그거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게다가 김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현장까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검찰 개혁을 검찰이 알아서 아는 사람이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문재인 정부처럼 된다. 뭐 약간 그러니까 뭐
돌려깎인데 예. 그 조국 수석이 이제 사실 처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뭐 그랬는데 네.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확실하게 조직을 좀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네. 소통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좀 청와대 쪽에 우세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능력이 있으면은 안 가리고 쓴다. 뭐 출신이 뭐든 안 가리고 쓴다. 약간 이런 기조도 좀 반영된 것 같은데 예. 그냥 전쟁 선포식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지금 난리나 조국혁신당 난리 나고 그러게요. 그 황현선 무슨 그 전 사무총장 인재 영입위원장인가 그분이 이제 옛날에 민정수석실에 조국 수석하고 같이 행정관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네, 네. 뭐 하여간 뭐 한탄의 글인가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 주진우가 시키드나 주진우 육부장 네. 형사 육부장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주진우 의원이랑. 네. 그래서 뭐 주진우가 시키드나 거의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 조국혁신당이 완전 반발하고 있다. 예. 김주영 최고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민정수석실이 뭘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봉욱 씨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봉욱 씨도 1년 동안 있으면서 뭘 했지? 라는 걸 잘 알지를 못하겠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에서 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 그 다음에 공소 취소 특검, 뭐 저 청문회 이런 것들 다 밀어붙일 때 예. 그게 민정수석과도 좀 뭐 얘기가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전혀 봉욱 씨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뒷방 뭐 노인처럼 그게 완전히 배제됐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찬식 씨를 임명을 했더니 조국 혁신당이 막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검사에 검자만 붙으면 이 사람들 다 그냥 악마인 거야. 그러니까 아니 블랙리스트 이 사람이 검찰 수사를 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게 그렇게 더 이상 그런 블랙리스트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갖고 다른 정권에서도 이제 블랙리스트 못 만들게 됐어요. 예. 그건 표창받아야 될 일 아니에요? 아니, 그 우리 당 적어도 감히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 그런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으니까 쟤는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편이 아니니까 임명하면 안 돼. 예. 이거잖아요, 지금. 아니, 검사가 그러면 그 어떤 사건이 배당되면 그거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자가 자기에게 어떤 취재가 내려오면 당연히 열심히 취재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적으로 이거는 내가 공적이 아니라 사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안 쓰고 쓰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뭐 드루킹 사건도 이 한찬식 그 검사가 과거에 일부 관여했다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또 김앤장 출신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으로 여기는 것들은 다 있는 거야. 검사야. 그다음에 우리 편에 대해서 수사했어. 예. 그리고 김앤장 출신이야. 그다음에 잘 살아. 그다음에 무슨 그 가족 관계로 볼 때 무슨 뭐 그 국민의힘 정치인의 사위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직결돼 있으니까 이 사람을 거의 그냥 악마화해서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이 공격이 정상적인가? 이게 이성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이분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어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예. 잘못된 수사를 하고 인권 유린하던가 이런 게 있으면 공격을 받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도저히 뭐 조국당의 비판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청와대에서도 임명을 할 때 사실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걸 검찰 개혁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저 정부에서는 계속 검찰 개혁이 붙여요. 개혁자만 갖다 붙이면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냥 그건 검사들 죽이기예요. 검찰 죽이기. 예.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저는 개혁이라고 보지 않아요. 네. 오늘 근데 또 이런 보도가 났더라고요. 법조신문 단독 기사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게 뭐 법무부 핵심 관계자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 그 배경에 보안수사권이나 중수청 논란에서 좀 부담감이 커졌다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 기류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평론가께서. 정성호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는 여러 루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총리 하마평이 나왔을 때도 맞아요. 본인이 고사했다라고 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총리 가면 어쨌든 또 한 1년 해야 되잖아. 그렇죠. 본인은 그 명분은 그래서 지금 친명 세력이 있는데 친명 좌장이 없다. 아. 그러니까 친명의 구심점이 없고 다 예. 저쪽은 뭐 정청래 대표와 뭐 김어준 뭐 네. 이렇게 좀 확실한 스피커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좀 중구난방이라서 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내가 당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시점이 그러면 언제냐. 이제 뭐 그건데 제가 보기엔 이번 개각 때 법무부도 바꿔주세요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걷어들이고 아. 뭐 걷어들였다기보다는 부인하고 뭐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만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10월 달에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은 예. 그것까지 마무리 매조지를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몫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바꾸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예. 그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이빨이 몽창 다 빠졌대요. 그러니까요. 예. 예, 몽창. 예전에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빨이 몽창, 민정수석 이 비서실장 이쪽이 다 빠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 임플란트 한 상황인데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구나. 예. 예.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공소 취소라도 해야 되나 이런 압박을 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예. 그 지난주에 그 전쟁기념관 이 교육 프로그램 홍보에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아, 맞아요. 예,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항미원조? 예, 그 항미원조? 6.25가 이제 항미원조라는 이제 전쟁이라는 이 주장, 중국의 주장을 같이 그 전쟁기념관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놨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예,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예. 국방부에서 교사들 무슨 교육 원조를 하는 그 연수를 가는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가 보면 그 중국에 가 있는 박물관에 가서 거기 항미 원조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 박물관을 가서 그걸 보도록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아시다시피 항미 원조라는 것은 예. 남한이 미국과 남한이 짜고서 북침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그 이웃 국가인 북조선이 위기에 빠지게 돼서 예. 우리가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조선을 원조했다. 이거 아니에요. 항미 원조. 예.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남침을 했다는 사실은 스탈린의 1992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소련의 비밀 문서가 다 공개됐고 그때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스탈린이 가서 모태똥한테도 얘기해라고 해서 모태똥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예. 뭐 이런 내용이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항미 원조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거는 북한이 남침을 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유엔 연합군에 의해서 그 패퇴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개입을 해서 판을 뒤바꿔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가서 교사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는데 국방부가 그걸 돈을 댄다? 이게 말이 되나요? 예. 왜 내 세금을 그런 데다 쓰죠?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네. 왜 굳이 이렇게 좀 논란이 커질 만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 보지 못하고 이제 뭐 그 사진 같은 것만 봤는데 네. 뭐 그 중국의 시각이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뭐 알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거를 전쟁기념관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예. 항미 원조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북침이라는 시각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쪽 사회주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대항해가지고 조선을 도왔다라는 게 항미 원조고 꼭 북침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예. 우리가 그쪽에서 보는 시각들이 이제 이 전쟁에 한반도 이제 6.25 전쟁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쪽에 시각이 있다.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거를 뭐 알아두는 게 그렇게 뭐 나쁜 건가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중점이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침범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대항해 왔는지 이게 좀 중점이 돼야 되는데 약간 예. 동등하게 배치를 이렇게 해놓는 그게 좀 실체가 아닌가 그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예. 나중에 의도가 없을까요? 무슨 의도야? 아이 그런 것까지 의도를. 아니 옛날에 정교조 계기 수업이라는 게 보면은 그때 당 상당히 문제가 됐지만 네. 마치 굉장히 남한은 아니 근데 외래 정권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북한이나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식민지 종주국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면 얘네들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걔네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면서 사실이 아닌 주장을 그것을 그럼 보는 사람이 양쪽에 똑같이 그걸 하면은 뭐가 맞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 근데 그게 무슨 뭐 거기에 전쟁기념관에 주사파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 항미원조가 맞다라는 게 아니라 저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뭐 그거를 알려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이렇게 막 예민한 문제가 있는데. 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예. 전체적으로 좀 이거 너무 동등하게 다룰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좀 배치가 된 것 같은 느낌은 들더라고요. 예. 예.
너무 중국이라면은 국힘이 너무 이렇게 당장 오늘 오후 3시에 스타벅스가 뭐 전부 다 문 닫고 맞아요. 역사 교육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사고는 자기들이 쳐놓고 그걸 무슨 뭐 전 그 직원들한테 문을 닫고서 역사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게 무슨 역사 인식에 대한 뭔 교육을 받으라는 건지. 아니 이게 무슨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거 무슨 전체주의 집체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저 북한의 총화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좀 뭐 한다는 거지? 아 교육을 받으려면 당신들이나 받으셔. 그 저 경영진들 있잖아요. 예. 그 의사 결정했던 사람들 아 자기들끼리 받으면 되는 거지. 그 온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스타벅스에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 왜 저런 게 그냥 넘어가지? 예. 아니 근데 이거는 배경이 있는데 예전에 스타벅스에서 매장에서 이제 그 인종차별 무슨 뭐 대응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흑인이 이제 왔는데 뭐 그 종업원이 문제를 좀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스타벅스 본사에서 미국 본사에서 똑같이 이렇게 뭐 몇 시간 동안 매장 문을 전국에 다 닫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현장 직원이 문제가 된 거고 이거는 회사 내부의 직원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게 맞느냐라는 건데 이거를 또 뭔 얘기를 했냐면은 강기정 전 광주시장이 네. 그렇게 해봐라 이제 너희 좀 역사 인식에 직원들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했는지 안 돼 뭐 강기정 시장이 무슨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걸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워낙 이제 스타벅스 이미지 타격이 너무 셌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뭐 여기서 뭐 어디 편을 들 이유도 없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예. 이미지 소위 말해서 세탁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퍼포먼스를 한다 뭐 이렇게 매출액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런 정용진 회장님의 결단이다. 그래서 니나 잘해라 나는 네가 제일 문제야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맥락들이 있다. 예, 예. 근데 역사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그러게요. 난 그 내용도 상당히 궁금한 게 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번 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서 뭐가 생각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역사 교육이라는 게 내가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입식으로 하면 그게 역사 교육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예를 들면 인종차별 같은 건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역사라는 것들은 사실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어떤 하나의 시각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무슨 탱크데이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그 쓸데없는 뻘짓을 해서 사람들 불편하게 만든 거는 그건 예. 지도부 아니에요. 본사 직원들. 네, 본사 직원들과 뭐 거기서 뭐 팀이 했으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지. 거기 멀쩡하게 그 밖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혹은 직원들 그 서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예. 거기다 무슨 교육을 한답시고 뭐 그 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역사관이 달라지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냥 저는 쇼라고 봐요. 근데 이 쇼가 별로 조금 제가 만약에 직원이면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요. 예. 아이, 스타벅스 코리아 살아야지. 사람 왜 이렇게 자본주의 좀 이해를 해주세요 좀. 뭐 왜 이렇게 삐딱해 만사. 뭐가 만사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이상한 거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